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NF입니다. 주가는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7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저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 9만 원 가까이 왔는데 앞으로도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큰 포지션의 변동 없이 꾸준한 스탠스 이어지면서 어쨌든 최근의 반등 흐름은 기관의 매수세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1.19%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오히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 이어갑니다. 문제 없어 보이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5% 안쪽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차장고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매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급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매 비중이 같이 늘어나게 된다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3,500, 9,700, 3조 8천. 자, 급등했고요. 이후에 4조대. 하지만 이제 작년에 좀 크게 눌리면서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1조 9천. 올해 회복되면서 2조 2천대. 자, 향후에도 조금씩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회복세는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을.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5, 400, 2,600. 자, 이후에는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꾸준하게 적자가 지속이 됐고 작년 마찬가지로 저점, 올해 적자는 지속이 되지만 많이 그래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스탠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2천에서 마이너스 1,400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적자. 자, 2분기는 마이너스 800에서 마이너스 1,200 약간 더 악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 예상이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700에서 40 그리고 4분기도 마이너스 1,900에서 100억대로 이제 흑자 전환 3, 4분기 진행이 될 거다라는 우리가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전망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2분기는 조금 아쉽고요.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 중반대에서 조금씩 올라갔고 200대 돌파, 최근에는 470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높고요. 내년, 후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치 500에서 400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높은 레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해서 이런 수치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자, 좋았을 땐 뭐 28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적자를 기록한 만큼 계속해서 마이너스 30에서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 흑전하면서 이제 ROE도 5 그리고 내후년에는 16 정도 두 자릿수 바로 진입하면서 수익성은 내후년부터 상당히 좋은 이렇게 상황이고요. 일단은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 EPS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플러스 전환. 자, 그리고 아쉽지만 배당은 없습니다.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아직은 뭐 배당 여력이 없고, 자, 적자로 인한 PER은 이제 산출 불가, PBR은 6.2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긴 한데 거의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 싼 정도, 거의 제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약 43%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2분기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약 55%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이제 세계 분기 연속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니켈 함량 95% 신제품 단독 공급을 통한 고객사 점유율 회복과 신제품 대량 출하량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회복세. 자, 다만 2분기 영업 손실은 1,200억 원대로 적자를 지속한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환율 하락과 리튬 가격 급락에 따른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영래깅 손실이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확실히 좀 하반기부터는 기대가 되고 있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쨌든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의 테슬라향
리튬, 코발트, 망간, 양극재 출하량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테슬라의 전체적인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지만 신규 모델 Y의 판매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의 단기 실적 정상화에는 중국 정부의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조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광물 공급 조절이 정상화되면서 광물 판매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LNF의 제품 판매 가격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NF는 3분기를 수익성 개선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회사의 전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고평가 손실 부담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출하 증가에 따른 가동률 회복이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동사는 단기 실적 회복을 넘어 장기 성장 기반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 신사업은 SK온 등 글로벌 셀 업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최근 ESS 수요가 또 급증하면서 관련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NF는 올해 연간 출하량 목표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에서 40% 증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LNF의 선행 투자로 2026년 북미 지역의 ESS 수주가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배터리 셀 생산 가격에서 AMPC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AMPC 수령을 위해서는 탈중국 기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LNF는 선행 투자를 통해서 북미 지역의 ESS 수주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탈중국 기조로 인해서 2026년 북미 지역의 ESS용 LFP 양극재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중국 외에는 LFP 양극재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이런 상황에서 LNF는 선제적 투자로 LFP 양극재 수주가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좋은 재료들 나와주고 있으면서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많이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막 엄청 지금 좋아 보이는 가격은 아니에요. 최근에 일단 시세가 좀 많이 났고요.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그 정도의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진입은 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이상적으로 신규 진입하려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정을 좀 더 기다려 봤다가 그래도 조정이 좀 나오면 들어가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뭐 조정이 크게 안 나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놓아주고 다른 종목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뭐 진입은 가능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구간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현재 14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기 목표가 되겠습니다. 14만원 정도. 그래서 여전히 상단은 아직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꾸준하게 좀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아직 익절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는 전략, 이게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14만원 드리는데, 어쨌든 내년 가면서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 여기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 중장기로 보면서 내년 이후까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중기 이하로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긴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성 측면에서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드리지만 여기 위에까지 보는 전략, 더 길게 끌고 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은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홀딩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라인을 두 개만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만원 라인 하나랑요. 자, 그리고 10만 5천원 라인입니다. 대략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14만원 밑으로 가능한 신대까지 최대한 내려주신 이후에 장기 이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고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뭐 목표 주가 밑으로 못 빼는 분들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소 여기 밑으로 빼라고 제가 라인을 하나 더 드린 겁니다. 22만원 밑에는 최대한 맞춰주시고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더 내려주시면 좋겠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길게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점에 계신 분들, 자 10만 5천원 요 라인이죠. 여기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겠다. 여기서는 물타봐야 어차피 평단은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비용 대비해서 상당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보유만 하고 물 안 타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